안녕하세요. 운동학교 김승현입니다. 더뉴블루 과정을 신청하고 기다리던 온라인 과정을 막 시작하신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비단 더뉴블루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마다 한 번쯤 떠올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습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대부분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양치를 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도 있고 명상을 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도 계시죠. 출퇴근길에 유튜브 보는 습관, 계단을 2칸씩 올라가는 습관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모여 그날 하루를 만들어 나가고 일주일을 만들어 나가고 결국 인생 전체를 만들어 나가죠. 계속해서 매일 반복하는 이런 습관은 인생에서 복리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지만 이 하루가 여러 번 쌓여나갈수록 그 파급력은 엄청나게 커지죠.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기로 했을 때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꾸준히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습관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보내는 시간들이 득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제임스 클리어가 이야기하는 습관을 더 쉽게 잘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000년대 초반,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영국 사이클팀은 데이브 브레이스퍼드라는 사람을 영입했습니다. 그때까지 지난 100년 동안 영국 사이클은 1908년에 금메달 하나 딴 게 고작이었고 사이클에서 가장 유명한 대회 트루드 프랑스에서도 우승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 데이브 브레이스퍼드 코치를 영입해 영국 사이클팀의 침체기를 극복하려 한 겁니다. 이 코치가 맡고 영국 사이클팀은 약 2년 만에 트루드 프랑스 우승, 그리고 3년 동안 2번이나 더 우승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냈을까요? 바로 사소한 성과들의 종합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모든 면에서 1%씩 개선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이클 선수라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씩 잘 해내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죠. 자전거에 더 가벼운 타이어를 끼워 넣기, 더 편한 안장으로 교체하기, 공기 저항을 덜 받는 레이싱 슈트를 입기, 생체 피드백 센서를 선수들에게 착용하게 해서 훈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한 뒤 수치에 맞게 각 선수들의 훈련을 조정하기 등을 하나씩 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창하지 않지만 선수라면 해야 하는 질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숙면을 위한 좋은 베개 찾기까지 사소해 보이더라도 작은 일들을 챙겼죠. 데이브가 지시한 작은 개선과 작은 습관, 작은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조금씩 성과에 보탬이 되고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해결책이 된 겁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들이 1년 동안 매일 1%씩 발전한다면 이것은 복리로 증가하면서 1년이 지났을 때 선생님들은 무려 37배나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선생님들이 1%씩 나빠진다면 1년이 지났을 때는 거의 제로에 수렴할 것이고요. 우리가 매번 하는 조금 더 나은 선택, 아니면 조금 더 나쁜 선택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로 적용되는 것이죠. 선생님들의 내면에서는 분명 빠른 성공과 긍정적인 변화를 원했기에 더뉴블루를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시행하는 작은 선택과 습관이 우리를 이미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습관을 익힐 수 있다면 시간을 유리하게 활용하고 원하는 성공과 변화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총 4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각 단계는 순서대로 알아차리기, 원하기, 실행하기, 좋아하기로 나뉩니다. 알아차리기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먼저 인지해야 원할 수 있고 그래야 실행해서 보상을 받고 이를 통해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단계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지 단계입니다. 여기서 활용하면 좋은 방법은 바로 실행이도인데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동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3개의 집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집단에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얼마나 자주 운동하는지 확인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단에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 집단은 말만 한 게 아니라 동기부여 강연도 진행하고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프레젠테이션도 진행하기로 했죠. 세 번째 그룹은 두 번째 그룹과 똑같이 말도 해줬고 동기부여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를 더 추가했죠. 바로 한 문장을 작성하게 한 겁니다. 나는 다음 한 주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최소 20분 동안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겠다처럼 포부와 계획에 담긴 문장을 작성하게 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감이 대강 오시죠? 첫 번째 그룹은 3명 중 1명꼴로 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도 3명 중 1명꼴로만 운동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동기부여를 해주었는데도 첫 번째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은 시설을 떠나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그렇죠. 좋은 책이나 영상을 접하고 감화를 받을 때가 있지만 1시간도 되지 않아 전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적은 세 번째 그룹은 10명 중 9명이 행동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포인트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행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목표 성공 확률을 몇 배 더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동기부여가 부족한 게 아니라 명확성이 부족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계획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감당하기 어려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패 사전 검사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6개월 후 습관이나 목표를 실패했다고 상상하고 왜 실패했는지 하나하나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럼 도출되는 문제점들이 있겠죠. 이걸 하나씩 정리해두고 이를 참고해서 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들을 먼저 확인하고 적절한 해결책들을 찾으니 더 나은 계획이 짜여질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첫 번째 단계 알아차리기의 핵심은 알아차리지 못하면 무언가를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계는 원하기, 즉 욕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인데요. 우리가 가장 간과하는 악습관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물리적인 환경입니다. 예전에 하버드의 연구원들이 한 종합병원에 흥미로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행동을 바꿀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죠. 그래서 병원에서 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구내식당에 냉장고에 물을 채워 넣었는데요.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였습니다. 탄산음료를 뺀 게 아니라 그냥 물을 추가만 한 겁니다. 정말 별거 아닌 변화죠? 그런데 놀랍게도 6개월이 지난 뒤 사람들은 25% 더 많은 물을 먹게 되었고 11% 더 적은 탄산음료를 먹게 됩니다. 재밌는 건 사람들에게 왜 이걸 마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네? 그냥 먹은 건데요? 사람들 대부분은 물이나 탄산음료가 눈앞에 있다는 이유로 별 생각 없이 마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한 환경은 자신이 가진 욕망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운동을 더 자주 하고 싶다면 거실 한가운데처럼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운동 도구나 매트를 놓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자주 마주치니 더 자주 운동할 수 있겠죠. 오늘 꼭 이 책을 읽어야 한다면 나가기 전에 읽고 싶은 책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보세요. 도왔을 때 눈에 보이는 책을 집을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욕망은 단순하게 형성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형성하는 환경 속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이죠. 2단계 이야기의 핵심은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한두 번은 이겨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능적인 욕구와 끊임없이 싸운다면 끝까지 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니 자제력과 의지력에 의존하지 마시고 더 나은 환경을 설정해보세요. 습관을 유지하기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아주 쉽게는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나를 방해하는 휴대폰은 일정 시간 동안 다른 방에 놔두는 것도 더 나은 환경 조성이겠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건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SNS의 알림을 자꾸 확인하게 되어 집중이 안 된다면 SNS 앱을 메인 화면에 빼놓지 말고 서너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해두는 것도 좋죠. 정리하면 나쁜 행동 사이에는 더 많은 단계를 두고 좋은 행동 사이에는 더 적은 단계를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 설정을 해두면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어서 세 번째 단계는 바로 하기, 즉 행위입니다. 어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진학과 교수님인 이분은 학기 초에 사진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A그룹은 학기 중 학생들이 한 과제의 양에 따라 성적을 매기기로 하였고 B그룹은 과제의 질에 따라 성적을 매기기로 했죠. 그리고 과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A그룹은 사진 90장을 찍으면 A를 주고 80장을 찍으면 B, 70장을 찍으면 C를 주기로 했죠. 이런 식으로 양으로 점수를 매긴다고 했고 B그룹은 오직 한 개의 사진만 검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학생이 찍을 수 있는 최고의 사진이어야 했습니다. 질을 추구한 것이죠. 어떤 쪽이 더 멋진 사진을 찍어낼 수 있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B그룹 같죠? 질을 추구하니까요. 그런데 최고의 사진은 양을 추구했던 A그룹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A그룹 학생들은 많이 찍어야 점수를 잘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 실수하고 끊임없이 촬영하며 구도에 대해 배우다 보니
그 중에서 최고의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B그룹은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찍을 수 있고 좋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공부만 하고 실제로는 사진을 찍지 않아 결국 평균적인 사진만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바로 반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쉬운 목표, 중간 목표,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고 더 많은 횟수를 반복할수록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시작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의 시작은 생각보다 어렵고 습관의 과정은 생각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단계 하기에서 선생님들의 목표는 습관의 시작을 최적화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 2분의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떠한 일이 2분 안쪽으로 걸리면 바로 실행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세탁기를 돌리거나 설거지를 해야 한다면 계획하지 말고 기다리지도 말고 바로 실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습관과 행동은 대부분 2분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강의를 듣는데 2분만 들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떤 습관이든 2분 이내에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운동이든 공부든 무엇이 되었든지요. 위대한 안무가이자 댄서인 트와일라 타프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매일 아침마다 2시간씩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습관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일어나자마자 택시를 부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택시 타는 것만 집중해서 시작하면 나머지는 체육관에 가서 저절로 운동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우리도 운동을 가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가면 한다 라고 말을 많이 하죠. 이미 우리도 시작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보통 습관이나 목표, 루틴에 관해 생각할 때 종종 결과에 관해서도 생각할 겁니다. 운동을 할 때는 살이 얼마나 빠질지 생각하고 돈을 모을 때는 돈이 얼마나 모일지 생각하죠. 이 모든 것은 결과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습관의 시작을 최적화한다면 행동을 더 반복하기 쉽게 만들어줄 것이며 그에 따라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그러니 우선 시작해보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좋아하기, 즉 보상인데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상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 행동의 과정에서 즐거움이나 성취 같은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그 행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선생님들이 현재의 순간에 보상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좋은 습관들이 가진 문제는 대부분 즉각적인 결과가 없다는 데 있죠. 오히려 그 순간에 발생하는 비용만 있고 보상은 늦게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매일 일정 시간 공부를 하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시간과 에너지라는 비용이 지금 당장 사용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몇 달 뒤 공부를 마치고 회원님이 재등록을 한다든가 내 클래스의 사람이 다 차는 것으로 뒤늦게 보상이 따라올 것입니다. 나쁜 습관은 보통 반대입니다. 지금 당장 간식을 먹으면 보상이 바로바로 쏟아지죠. 맛도 기가 막히면서 당분 섭취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에는 선생님들을 과체중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현재의 순간에 가져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인필드 전략입니다. 제리 사인필드라는 유명 코미디언이 사용한 방법인데요. 이 사람은 매일 떠오르는 개그 소재를 적어놓고 그 소재를 사용한 날마다 달력에 크게 X자로 표시했다고 합니다. 달력에 X자가 이어지면서 연속적인 사슬이 생기겠죠? 이 사슬이 끊기지 않도록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 사슬을 이어가고 싶다는 동기가 새로운 개그 소재를 쓰게 만드는 것이죠. 제리 사인필드에게는 X자를 채워가며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연속적인 사슬을 이어나가는 게 성취감 같은 보상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연속적인 사슬을 2번 이상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을 잘 유지하다가 하루 이틀 궤도를 벗어나면 금방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사람인지라 궤도를 벗어날 때도 있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궤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끝까지 유지하며 성공까지 이뤄내죠. 우리는 이런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궤도에서 떨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시행하세요. 아무리 못해도 절반 이상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습관을 잘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4단계를 꼭 기억하고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제가 습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습관 하나하나를 고치면 결국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관성과 반복이 결국 어떤 목표 달성, 결과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선생님들이 가진 정체성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신념의 증거가 많을수록 이것을 믿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계속 반복하는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나 자신을 믿는 것에 대한 증거가 쌓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취하는 모든 행동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투표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께서 바른 쪽으로 투표를 많이 할수록 결국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를 통해 정체성의 변화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강의를 다 듣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게 선생님들의 목표겠죠? 습관을 쌓아나간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되기 위해 본인만의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듯 습관은 꼭 성공의 척도를 달성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이루고 실제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기도 하죠. 습관을 바꿀 수 있다면 선생님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운동 지도자로서의 인생을 바꾸기 위한 선생님들의 여정에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동학교 김승현이었습니다.